레알로 도망친 바페용이 고작 8강에서 탈락한 반면 우리 파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결승까지 올라왔다. 무자비한 활약을 선보이며 바르샤를 꺾고 올라온 인테르가 상대긴 하지만 이미 야신상은 따놓은 당상인 나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한 파리의 구단체조 챔스 우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적한 지 고작 몇 개월 만에 챔스 결승에 오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준우승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대회도 아닌 챔스 결승에서 준우승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토트넘의 손흥민부터 도르트문트의 로이스까지 은메달을 목에 걸고서 가 태어난 아이마냥 펑펑 울었다는 거 알지? 두 분 모두 존경하는 선배들이지만 준우승 경력까지 담고 싶진 않은걸요. 빅리그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리강을 선택한 건 파리라면 유럽 정점에 오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며 팀의 새로운 에이스답게 결승에서도 만점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까지 견인해 보겠습니다. 흡이차 큰 거 안 바란다 새끼야. 그래도 결승만큼은 큰 거 바라며 결승골까지 노려보라고. 네가 한 번씩 돌파에 성공할 때마다 우승 확률도 10%씩 올라간다는 점 명심하길 바라며 나 역시 아스날과 치른 두 번의 준결승에서 단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며 발롱도르 파워랭킹이 무려 4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알지? 한 7위까지 올라온 건 봤었는데 어느새 4위라니 그럼 레반도프스키나 음바페보다 돈나룸마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까? 내 위로 기케아 3명, 우스만 덴벨레와 라미냐말 그리고 하피냐 뿐이라니까. 야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골키퍼 발롱도르가 불가능할 거라 말들 하지만 챔스 결승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다면 나아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한다면 노이어도 쿠폰도 해내지 못한 골키퍼 발롱도르 바로 나 돈나룸마가 이룰 수도 있지 않겠나? 정말 말씀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챔스 MVP까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발롱도르만큼은 우스만 템벨레 아니겠습니까? 리그왕 득점왕을 확정짓기까지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챔스에서도 8골이나 넣고 있으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 단순히 골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포지션이 화려한 공격수라는 이유만으로 발롱도르의 가산점이 붙는 건 작년 로드리의 수상으로 끝이 났다니까. 수미도 받는 발롱도르 골키퍼라고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득점보다 값진 선방으로 챔스 우승을 견인한다면 안 주고는 못 빼기지 않겠나? 네 선방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지만 솔직히 말해 돈나룸마는 포디움만 들어도 감지덕지 아닌가? 아니 새로운 인물을 그려줄 거였으면 당연히 감독인 엘리크부터 그려야지. 어째서 이 타이밍에 벨레용이 등장하는 거지? 그야 6월 1일 챔스 결승에서 파리가 우승한다면 동시에나 우스만 덴벨레가 발롱도르 수상을 확정 지을 텐데 아무리 한창 신혼여행 중인 빤스라지만 그때 가서 그리기엔 너무 늦지 않겠나? 쟁쟁한 후보들을 거느린 레알과 바르샤가 탈락했으며 인테르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펠레용만 없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잘해진 거지? 그것도 주 포지션인 윙어도 아니고 뜬금없이 스트라이커에서 기량이 만개하며 음바페의 공백을 완벽히 지워버린 비결이 뭐냔 말이야. 갑자기 잘해진 이유라. 하긴 뭐 지난 시즌 리그 26경기 나와 고작 3골밖에 넣지 못한 선수가 이번 시즌의 리그에서만 20골도 넘게 넣고 있으니 놀라는 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포지션을 스트라이커로 바꿨으니 득점이 늘어난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윙어를 스트라이커에 둔다 해서 득점이 7배로 늘어나는 게 어디 흔한 일이라 생각해? 파리도 파리지만 바르셀로나 시절엔 이른바 쿠뎀그 쿠티뉴 덴벨레 그러지만 바르셀로나 역대 최악의 먹튀라 불렸으면서 탑크를 지나 월클을 넘어 발롱도르 수상을 앞두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바르샤 팬들에겐 역대 최악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겠지만 주발이란 개념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 선수 그게 바로 나 우스만 덴벨레라는 거 알지? 혼잡한 상황에선 보통 가장 익숙한 발이 나가기 마련인데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발을 바꾸는 능력 이거야말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재능의 영역 아니겠나? 펠레형이 소문난 양발잡이라는 건 알지만 양발을 잘 쓴다는 것만으로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 도대체 뭐 때문에 3골짜리 공격수가 리그 득점왕으로 변할 수 있던 거냐고? 포지션 변경에 더해 굳이 다른 이유를 꼽아보자면 한 달에 한 번 햄스트링을 다친 만큼 부상 재발이 매우 심각했으나 파리 이적 후 유리몬 기질이 사라지며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할 만큼 튼튼해진 덕분이지 않겠나? 하긴 뭐 바르셀로나 이전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재능만큼은 네이마르 이상이라 불리지 않았던가요? 부상 없이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이른바 주사위 6을 띄운 날엔 드리블 하나만큼은 유럽 최고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전 세계의 네로라는 윙어 중에서도 나 같은 양발잡이 고속 드리블러가 어디 흔하겠냐마는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하자 장점인 드리블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약점인 오프더볼과 결정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군. 왜 이렇게 잘해진 거냐 물으면 확실한 답은 줄 수 없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많은 옷을 입은 것이며 이제야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한 거 아니겠나?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만 자국 리그 버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바르셀로나에서 자그마치 6년 동안 단 한 번도 10골 이상 넣은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파리 이적 2년 만에 득점왕에 오른 건 고향인 프랑스 무대가 적성에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고향에 와서 살아났다기보단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랄까? 2천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샤 이적과 동시에 무조건 네이마르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대뇌의 전도엽을 지배했었지. 한 경기만 못해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턴오버를 하는 순간 네이마르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함성 그 끔찍한 기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니까. 쿠티뉴 덴벨레 그러지만 이른바 쿠뎀그의 합산 이적료가 6천억에 달했지만 3명 모두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까놓고 말해 가끔 폼이 좋을 땐 메시 저리 가라 할 만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래 사람들은 잘할 때보단 못할 때의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 알지? 10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해도 죽어라 까이는 게 프로의 세계인데 한 경기 잘하면 3-4경기 못했으니 그 비난이 오죽했겠습니까? 무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부활의 성공에 바르샤 말로는 제법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말의 등장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720억의 이적료를 남겨준 채 파리로 이적하게 되었고 어느새 이렇게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자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적 첫 해까지만 해도 37만 유로 5억 8천이란 주급에 비하면 평범 그 자체이지 않았던가?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음바페 하피냐를 뛰어넘고 발롱도르 후보 1순위라 불리고 있냐 말이야. 그야 파리가 챔스 결승에 진출했으며 내가 파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으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나? 우스만 템벨레가 발롱도르라니 요즘 축구판 진짜 마탱이가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앞서 말한 것처럼 2천억이란 몸값을 기록했던 역대급 재능의 소유자인걸. 터질 거면 진작 터질 것이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터져서 나 돈나룸마의 수단 가능성을 없애버리다니. 아이 한 1년만 있다가 터지면 어디가 덧나는 거야? 내 포텐셜이 터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결승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부상을 떨쳐내고 팀 전술에 적응을 마쳤으며 스트라이커로의 포지션 변경이 신의 한 수가 되었기에 챔스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발롱도르를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챔스 우승 여부를 떠나 스타성만 놓고 봤을 때 우스만 템벨레의 발롱도르 좀 짜친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메날도의 시대도 끝난 마당에 구단 최초 챔스 우승에 이 정도 스탯이면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보이십니까?